떼돈 버는 것을 싫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의 유래를 알고 나면 덮어놓고 좋다고만은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침 떼돈 벌다라는 말이 유래된 곳이 원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이참에 떠나봐야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선으로 떠난 여행입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한다는 말은 쉬운 듯하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특히나 돈에 관련된 것이면 더 그렇습니다.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쓴다는 말은 쉽게 하지만 그게 정말 적당한 것인지는 그 누구도 판단해 줄 수 없습니다. 지난 여행은 본래 정선을 가려던 여행이었습니다. 중간에 이곳저곳 들러보느냐 정작 목적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한 목적지 가까운 곳까지 내리달립니다. 며칠 동안 기온이 많이 올라서 길 대부분은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도 경계를 풀긴 아직 이릅니다. 강원도의 겨울을 쉽게 보다가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미련이 남은 듯한 겨울 풍경을 감상하며 달립니다. 그리고 신리 삼거리에서 좌회전합니다. 뚜렷한 볼거리는 없지만 그냥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것 자체도 나름의 재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크 여행이 질리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이 길로 향한 것은 정선으로 가기 전 청심대를 들른 후 오대천 따라 달려보기 위함입니다. 자그마한 천을 따라 달리다 보면 청심교차로 넘어 시선을 끄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청심대입니다. 주차를 하고 올라봅니다. 오르는 데는 3분도 걸리지 않으니 아무리 걷기 싫어하는 라이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로 오르면 정자가 있고 조금 더 오르면 전깃줄이 약간 정체를 흐르긴 하지만 시원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청심대라는 이름은 조선 태종 때 강릉부사의 총애를 받던 광기의 이름 청심에서 따온 것이라 합니다. 총애하던 강릉부사가 강릉을 떠날 때 따라가길 원했으나 거부당해 투신하여 정절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암절벽 아래로 흐르는 천은 오대천입니다. 옆으로 작은 천은 마평 제1천인데 그 둘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 잡은 게 청심대입니다. 암석 사이를 비집고 자라난 소나무들과 맨 꼭대기에 우뚝 솟은 바위, 옆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정자가 마치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실제로 이곳은 조선시대 정조임금의 어명을 받은 단원 기봉도가 그림으로 그려 남긴 곳이기도 합니다. 청심정과 아래쪽의 사당은 그 이후 지어진 것이라 그림에는 없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꽤 괜찮은 풍경이었던 건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청심대에서 오대천 따라 정선으로 향할 생각이었지만 길을 잘못 들어 신길이 방향으로 와버렸습니다. 원래는 이쪽으로 갈까 생각했던 길이지만 꽤 외진 길이라 겨울에 가기엔 위험부담이 높아 보여 포기한 코스입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 노면도 나름 괜찮은 편이니 잘못 든 김에 일단 가봅니다. 신길이 마을 지나 산 사이로 난 길로 향합니다. 그렇게 달리면 이내 길이 좁아지고 속도 제한이 낮아지며 노면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길이 나옵니다. 빙판주의라는 경고문도 나오고 경사는 점점 더 급해집니다. 그러다 급경사지에서 하얀 노면이 보입니다.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내려서 확인합니다. 다행히 얼음이 아니라 그냥 하얗게 변한 도로입니다. 바이크를 돌릴까 잠시 고민했지만 일단 가봅니다. 고개 넘어 아래로 향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얗게 변한 길이 있지만 얼은 건 아니라 그대로 내려갑니다. 꼭대기가 이 정도니 아마 내려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지만 포장된 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도로가 나옵니다. 이 정도는 달릴만 합니다. 그러다 본격적인 비포장 도로가 나옵니다. 이 정도도 달릴만 합니다. 조금 더 가니 앞으로 무릉덩이가 보입니다.
조금 걸어서 노면을 확인합니다. 그냥 누룽덩이라면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라도 진행하겠지만 여긴 얼음까지 얼어 있습니다. 굳이 불필요한 모험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쉽긴 하지만 바이크를 돌립니다. 뭐든 적당히 한다는 건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 같습니다.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갑니다. (59번) 국도 따라 5대천을 끼고 달립니다. 이 길로 향한 이유는 천 따라 있는 계곡들을 보고자 함이었는데 노면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마땅치가 않습니다. 계곡 구경은 날이 좀 더 풀리면 하기로 하고 바이크를 돌립니다. 오대천 따라 달려 도착한 곳은 아우라지입니다. 정선의 아우라지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되지만 본래 아우라지라는 말은 두 갈래 이상의 물이 어우러지는 물목을 말합니다. 송천과 골지천이 아우라지에서 합류하여 조양강으로 오르고 조양강은 동강, 남한강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흘러 한강까지 흐릅니다. 떼돈 벌다라는 말은 이 강줄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옛날 강원도의 질 좋은 목재를 베어다 서울로 넘기면 당시 꽤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런 목재를 싣던 것이 바로 떼라 불리는 배입니다. 떼는 나무를 엮어 만든 배, 뗏목을 말합니다. 지금은 걸어서도 건널 수 있어 보이지만 겨울이 지나고 물이 불면 서울로 향하는 강줄기는 꽤나 거칠어집니다. 거센 급류를 뗏목에 의지해 목재로 운반한다는 것은 꽤나 위험하고 고된 일이었기에 보수가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선대원군 시절 경복궁을 복원할 때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자재를 한 번 운반하는 데 받는 임금이 당시 지방관리 한 달 임금보다 많았고 황소 한 마리를 살 만한 돈이었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떼꾼들이 떼를 몰아 큰 돈을 벌어 나온 말이 바로 떼돈 벌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운 좋게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버는 돈이 바로 떼돈입니다. 막상 목숨 걸고 버는 돈을 주색잡기로 날려버려 집으로 돌아갈 여비도 없어 고생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벌었으니 적당히 번 것도 아니고 그렇게 번 돈을 주색잡기로 다 날려버렸다니 적당히 쓴 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우라지를 뒤로하고 떠납니다. 아우라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 따라 난 멋진 길을 달립니다. 종종 나는 바이크를 적당히 즐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크를 통해 얻는 것과 치르는 대가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점이 어디일까 고민해보지만 늘 그렇듯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억지 같지만 조금 더 바이크를 타면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여하간 강 따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도착하는 곳이 정선 시내입니다. 정선을 감아 도는 강은 조양강입니다. 이 강 따라 조금만 달리면 동강입니다. 동강 따라 달려보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이 늦었습니다. 오늘 여행도 적당히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선을 잠시 구경하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래도 못내 아쉬워 동강길 입구까지만 달려보기로 합니다.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과함과 부족함 사이에서 적정선을 찾아낸다는 것은 어쩌면 평생 풀어야 할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차피 해야 할 숙제라면 바이크와 함께 해봐야겠습니다.